7.9예요? 여기는 아직 안 뜨네. 7.9? 몇이야? 7.7? 7.77? 7.7. 근원도 아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어 6.3, 코어도 많이 떨어졌네. CPI가 7.7, 6.3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 그래 떴네요. 7.7. 예상치 8%보다 훨씬 낮았고 지난달에 8.2%보다도 0.5%나 내려갔죠. 그리고 근원 CPI도 근원 CPI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봐. 인베스팅 터진 것 같은데? 인베스팅 약간 터진 것 같은데 놔두고 근원 CPI도 하여간 지난달에 6.6%였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6.5%였어요. 그게 6.3% 나왔다고 해요. 꽤 내려간 거죠. 그래서 물가는 가장 후행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행하는 지표가 뭐냐면은 그게 돈을 얼마나 뿌렸냐. 그러니까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의 조절 장치 두 개가 하나가 금리, 그리고 하나가 직접적인 조절, 양적 긴축이죠. 채권을 내다 팔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 갱신하지 않고. 이 두 개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게 가장 앞단이고 물가는 거의 저 끝에서 물결 이 파동이 끊친 저 끝에서나 나오는 최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3.75 그러니까 375bp 3.75%에서 4%인데 이게 내년 5월 정도, 3월 정도, 3월이나 5월 정도에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마지막이 대략 5.25% 정도 찍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10월 CPI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5.25%라고 하는 금리가 그 정도가 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CPI가 좀 높게 나오면 8% 이상으로 나오면 이게 한 단계 정도 더 위, 그러니까 5.25%에서 5.5%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예상이 그러면은 거의 맞게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달에 대이변이 벌어져서 또 CPI가 높게 나오지만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나게 된다면은 결국 내년 한 3월이나 또는 그 이전에 결국 고용도 지금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죠. 고용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좀 낮잖아요. 3.7%로 낮은데 실업률도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건 뭐죠? 금리가 높아져. 그러면 기업과 가게가 유동성이 마르죠. 지출을 줄입니다. 지출을 줄이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고용을 못하고 임금을 못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게가 돈을 못 받아. 가게가 돈을 못 받으면은 소비를 못 하죠. 소비를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고용에 영향을 주고 이 고용이 정확히는 이제 임금이죠. 임금에 영향을 주고 이게 물가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가는 거의 최후행 지표예요. 이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급속도로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마지막 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CPI가 낮게 나왔는데 일단은 한 달만으로 몰라요. 한 달만으로 모르고 다음 달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 달에도 좀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이제 끝단에서 금리를 올렸고 그로 인해 고용이 안 좋아졌고 이번에 메타도 해고를 했고 저번에 테슬라도 해고를 했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해고를 하고 있죠. 고용이 안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건 임금도 안 오르고 낮아지고 실업자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가게가 수입이 줄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니 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다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종료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남은 거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이거를 보여드리니까 아니 왜 2010년까지만 보여주냐? 지금 2022년인데 2010년까지만 보여주면 되겠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따진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 거를 보여줄게요. 가장 최근 어떻게 됐겠어? 더 떨어졌겠지. 팬데믹 때 무려 41%의 달러를 새로 뿌렸는데 이게 달러의 역사예요. CPI,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CPI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달러의 화폐 그러니까 구매력의 감소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CPI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관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뭐 사기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정확한 집계가 아닙니다.
이 달러 가치의 하락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 보려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치킨값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치킨값 오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들이 떠드던 거. 집값 아닙니까? 집값? 집값 오르는 게 치킨값 오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게 CPI보다도 실질적으로 훨씬 중요한 겁니다. 달러 가치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할 때 이런 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집값이 10년 동안 숫자가 잘 안 써있긴 한데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3배 정도 올랐고 30년 동안 4배 정도 올랐고 35년 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35년간 5배 상승했다는 것은 달러 구매력이 집에 대한 달러 구매력이죠. 80% 감소한 걸 의미합니다. 35년간 80% 감소했어요. 이거는 연평균 4.5%씩 구매력이 감소한 겁니다. 이거를 달러의 구매력 감소로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차트를 반전시켜라. 그러면 그게 곧 달러의 구매력 감소를 확인하는 거다. 네, 이 차트를 반전시킨 겁니다. 10년으로 보시면 집에 대한 달러의 구매력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20년으로 보시면 리먼 브라더스 때 달러 가격 올랐죠. 영원히 하락하는 것의 일시적 반등. 30년으로 보시면 영원히 하락하는 게 조금 더 일시적으로 상승했네요. 35년으로 보시면 이게 바로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되는 상품이죠.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시나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체 가치의 감소가 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달러 가치의 하락과 일치하지 않아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금이 거의 달러 가치랑 거의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치환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값은 50년간 대략 24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달러 구매력 96% 감소입니다. 연 7%씩 감소됐어요. 이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거의 99% 감소였습니다. 최근 달러가 상승하면서 금값이 하락해서 그래요. 99% 기준으로 하면 연간 7.5%씩 5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화폐 가치는 꾸준히 하락해왔다. 리먼 브라더스 때 잠깐 상승, 꾸준히.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 절대란 건 없죠. 그러나 단 하나 절대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 이전의 문제입니다.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이거는 투자랑 상관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가 결국 가치가 하락해가다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달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애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이변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이변이 발생한다는 건 인간사 자체가 뭔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바뀌지 않아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화폐가 몇 개일까요? 수만 개겠죠? 최소 수십만 개일 수도 있고 단 하나도 예외가 없고 달러는 심지어 속도가 빠른 편이다.